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NC 프로그래밍 머신센터 수기 코딩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좌표, 위치 이해 및 절대지령, 상대지령, 급속이송, 직선 가공 코드를 활용할 거고요.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시는 이 도면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도면 지점별 좌표 이해, 절대 및 상대 지령, 급속 이송, 직선 가공, G코드 형식 및 기능 이해, 기타 G코드 활용 및 EOB 의미 등을 이제 설명드릴 거고, 사용할 G코드 목록은 여기 G코드 목록 좀 사용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전 시간에 이제 메모장에는 우리가 굴림체를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뭐 G코드에서 이 G라고 하는 의미는 뭐 어드레스라고 해서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한 준비 기능을 의미하고요. XYZ인데 지금 Z는 아직 나오진 않았고 지금 XY만 나오고 있고요. XY는 좌표에 해당하고 해당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XY입니다. F라고 하는 값이 좀 추가가 됐는데요. 이전 시간에 제가 F 값은 쓰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여기 상단에 보면 직선 가공이라고 하는 코드도 쓰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이송 속도라고 하는 값이 필요한데요. 이 값을 우리는 피드, 즉 F 값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밀리미터 퍼 미닛이라고 해서 분당의 움직이는 거리량, 이게 밀리미터 단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도면상에서 보면 여기 상단에서 F100을 적용한다고 써 있는데요. 이 100이라고 하는 의미가 100mm, 그러니까 1분에 즉 60초 동안 100mm 간다는 소리예요. 됐죠? 그다음 소수점 반드시 필요한 거 여러분 이전 시간에 아마 설명드리셨을 겁니다.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타 뭐 내용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란에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도면 보시면 이 도면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히 좀 적어놨습니다. 다음 그림 초기점. 지금 이 도면에서의 이 위치, 요게 이제 공구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모양은 이 모양을 공구라고 생각하고 평 엔드밀을 우리가 이제 평면상에서 봤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평 엔드밀이든 뭐든 간에요. 어쨌든 지금 Z는 없고요. XY만 움직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점에 있는 이 공구를 시작점까지 여기까지는 급속이송으로 즉 G00으로 오고요. G00 시작점에서부터 A, B, C, D, E, F 원점까지는 이제 직선 가공으로 이제 오게끔 G코드를 작성하는 소리고 절대지령으로도 작성하고 상대지령 각각 두 가지로 작성하겠습니다. 답안지는 여기 해당 하단에 있는 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작업하다가 한 번씩 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쭉 하면 할 수도 있고요. 자, 도면 이렇게 놓으면 좀 크게 보이죠? 여기가 있고 원점은 여기입니다. F점 여기가 원점이고 원점은 제일 마지막 지점이고 각각에 해당하는 위치는 어떤 거리값이랄까 좌표값이 다 있죠. 근데 다 원점 기준에서 어떤 좌표값이 다 이렇게 좌표값이라기보다도 어떤 거리값이라고 할까요? 이런 값들이 보입니다. 사실 지금 이런 연습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도면을 이제 진짜 가공하는 도면을 보게 되면 도면들은 다 이렇게 어떤 위치값 어떤 그 치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떤 위치를 다 요목조목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냥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위치를 따라서 그냥 우리가 그 지점을 읽어주기만 하면 공구가 그 해당하는 지점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뭐 보정이라는 개념은 아직 없고요. 그냥 공구 중심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라고만 우선 생각합시다. 이해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메모장에 와서 G코드 적을 때 한번 쳐봅시다. 저 대문자로 쓸 거고요. 네, 아셨죠? 글꼴은 굴림 쓴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 초기점에서 그다음에 시작점까지 가는 걸 적으면 되겠죠. 초기점에서 시작점까지 가는 거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절대 지령으로 우선 갈 거니까요. 절대 지령을 하겠다고 하는 선언문이 G090이죠. 절대 지령. 절대 좌표를 읽겠다. 그 다음에 초기점에서 시작점까지는 급속이송이니까 G00 위치 결정이라고 하는 요 G00을 쓰시면 되겠죠. 혹은 위치 결정 혹은 급속 이송이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여기 해당하는 위치를 여기 지금 써 있네요. 그죠? 요 좌표값 읽어주면 되겠다. 그죠? x는 마이너스 8점이라고 적어야 되고 y도 6점이라고 적어야 되고 이 블럭이 끝났으면 end of 블럭이라고 해서 EOB 요거를 세미콜론 적어 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점에서 어디 갑니까? A 지점까지죠. 네,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시작점에서부터 A 갈 때는 이제 직선 가공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쓰고 이렇게도 쓰겠죠. G01이 이제 직선 가공이니까. 근데 중복되는 게 G90이라고 하는 절대지령인데 이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요거는 생략할 수 있다고요. 반드시 지워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다 생략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시험 준비하시더라도 요거는 생략해 주십시오. 생략한 겁니다. 있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고요. 자, 그럼 G01로 가야 되고, 그럼 해당하는 A 지점의 위치가 Y의 값은 변화가 있습니까? Y는 변화 없죠? Y는 그대로 6을 유지하죠. X만 61로 바뀌었죠. X는 61점이고, Y는 얼마입니까? 6점이라고 읽고, 2OB라고 쓰는데,
G코드 상에서의 G90도 생략했다면 Y값도 사실 상단에 보면 Y값이 6이라는 값을 그대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Y값 한 번 더 똑같이 쓰는 건 중복인 거죠. 얘 마찬가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생략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프로그램을 돌려버리면, 즉 장비를 가공시키면 장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최초에 한 번은 지정이 돼야 되는 요 피드 값은 반드시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피드 값은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되셨죠? 피드 값에도 여기 소수점을 넣고 안 넣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통상 RPM하고 그다음 피드 값에는 여기 소수점은 생략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좌표 값에만 우리 소수점 넣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그대로 그냥 100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장비가.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B에서 우리가 이제 C를 갈 거예요. 그죠? A에서 그죠? 아이고, A에서 B 가야 되죠. 예. A에서 B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다가 여기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되죠. 그럼 여기 지점에 여기 읽으면 좌표값은 75에 Y값은 20입니까? 그래서 X는 75점, Y는 얼마입니까? 22점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오비 죽으시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B에서 C 갑니다. 자, B에서 C 가게 되면 B에서 C 갈 때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X가 변화가 없다 그죠? X는 그대로 75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Y 값만 47로 늘어났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단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기도 사실 이게 다 써야 되겠지만 얘 마찬가지 생략이 가능하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B에서 C 갈 때도 여기가 X는 75가 그대로 유지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생략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생략하는 그런 내용들은 요 이제 밑에서부터는 제가 이제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좌표값만 적겠습니다. 그냥 생략 바로 할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C에서 D 갈 때는 C에서 D 갈 때는 뒤로 갔죠. 그죠? 그러나 뒤로 갈 때는 상대로 읽는 방식이고 그냥 얘는 원점 읽어버리면 그냥 45라는 숫자로 읽게 됩니다. X는 45점, Y는 37점이라고 써있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C에서 D 가니까 결국 요 D점이 X 45점, Y 37점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D에서 이번에는 E 가면 되겠죠. D에서 E 가는 것도 마찬가지 좌표 읽어주시면 X는 11점, Y는 58점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원점 기준이죠. 항상 절대지령은 11점, Y는 58점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 가야 되겠죠. E에서 F까지 갈 때는 E에서 F 가는 거는 그냥 원점이 여기죠. 그럼 0,0이네요. X 0점, Y 0점. 여기 0의 뒤에 소수점은 요거 생략해도 된다 그랬지만 이건 전 다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작성하다가 오타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답안지는 반드시 한번 꼭 참고해 주세요. 오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생기면 댓글을 좀 한번 달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답안지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절대지령 방식이고요. 네, 절대지령이고 그 다음 됐죠? 자, 그 다음에 상대지령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 저장하고 자, 이제 상대지령 한번 가보시죠. 요거 복사했습니다. 상대지령은 항상 그 직전의 원점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다 지워서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좌표값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비교를 제가 할 텐데 아마 이거 결과를 보고 나시면 이게 어떤 게 편한지 이제 눈에 감은 오세요. 우리 이전 시간 첫 시간에 아마 했을 때는 그냥 어떤 그림에서 좌표점만 읽었기 때문에 크게 그다음에 이제 움직임은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추적하면서 선을 이제 그려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지점을 이렇게 추적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 공구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가 결국은 이렇게 움직이겠죠? 움직이면서 이렇게 지점을 지나가게 되면 여기가 가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가공하고 여기도 가공하고 그러면 여기에 가공하면서 여기 내가 필요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는 제품이 되고 부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어쨌든 상대지령으로 하면서 우리가 볼 텐데 이 절대지령을 쓸 때 도면에 보는 읽는 방법하고 상대지령을 하고 나서 읽는 방법이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실제로는 편한 게 절대 지점으로 해서 이제 읽어보시는 게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그 도면이라고 하는 그 도면을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읽는 방법이 있듯이 그렇게 읽는 방법이 그렇게 가공하는 방법이 편한 겁니다. 예, 이해되셨죠? 이걸 한번 하고 나면 이게 조금 어렵다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초기점에서 시작점까지는
우리가 상대 지령으로 갈 거니까 아시겠지만 상대 지령으로 가겠다 G91 선언하고 급속위성으로 가겠다고 G00 주고 자 여기 시작점까지 오는데 요 지점이 이미 이 지점의 위치가 우리가 x-22점에 y35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여기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미 이제 원점 여기서 이제 어딘가에서 여기까지 왔고 한 번은 그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이제 여기서부터 요 기준으로부터 한번 읽어줘야 되죠. 이거 여기가 0,0이 아닌 거죠. 그럼 여기 기준에서 요거 읽을 때는 x는 얼마가 변했습니까? x는 14가 늘어난 거죠. 22에서 마이너스 22에서 마이너스 8로 왔으니까 그죠? 그러면 x는 14만큼 늘어났고 y가 마이너스 29로 떨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암산을 한번 해보시면 그 헷갈리시면 계산기 가지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그죠?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2에 아이고 마이너스 기호가 없네요. 계산기를 가지고 22 빼기 8 한번 해보시면 나옵니다. 14가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좋아요. 또 마찬가지 얘도 그 다음에 35 빼기 뭐 6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기를 가지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써보시고요. 어쨌든 저는 암산으로 하겠습니다. x는 14만큼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으니까 14 그냥 플러스 양수고 y는 이 35에서 6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9점이라고 해줍니다. 이옵이 이해되셨죠? 상대 지령도 여기다가 제가 답안지 만들어 놨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점에서부터 A 지점까지는 직선 가공이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생략은 그냥 해버리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갈 때 그냥 60일로 읽으면 이제는 안 됩니다. 상대 지령이니까 이미 여기는 x-8이라고 하는 지점부터 60일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요 8하고 60이 더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x가 69가 됩니다. 8하고 6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y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생략하고. 똑같습니다. y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맞죠? 그 대신 피드 값은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y 값은 y는 변화가 없죠. 그냥 그대로 y는 6이죠. 근데 실제로는 적을 때 이렇게 적어야 돼요. y는 0점이라고 적어 주셔도 됩니다. 예. 이해되셨죠? y는 변화가 없으니까요. y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요 지점조차도 우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직 감이 안 오지만 끝까지 한번 해보고 나면 아, 이게 상대 지정이 별로 어울리지 않구나. 이건 조금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계산하는 게 그냥 귀찮을 뿐인 거죠. 자, 어쨌든 A에서 B 갈 때도 볼게요. 이제 이거 생략하고 X는 얼마가 변했습니까? 61에서 75로 늘어났으니까 14가 늘어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돼요. 상대 지령이니까. Y는 또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지금 이미 6이 올라와 있는 상태, 여기에서 20, 요 바닥에서 6이고 바닥에서 20이니까 요걸 6을 빼주면 되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16이 됩니다. y는 16점이라고 가시면 돼요. 이옵이 적어주고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가고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 갈 때는요. x는 변화가 없죠? 그럼 원래는 이렇게 쓴다 그랬지만 이거 생략하고 y 값만. y는 어떻게 됩니까? 다 바닥에서 치수죠. 바닥에서 22, 바닥에서 47이니까 47에서 22를 빼면 y는 25점으로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요 사이의 거리는 25니까요. 다 계산을 일일이 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떤 도면에서의 원점, 즉 좌표 기준이 되는 그 위치까지, 즉 요 지점까지 어떤 계산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겠죠. 힘든 거죠, 그죠? 어떤 지점부터 얼마까지, 왜 제가 처음에 이 지점을 얘기하냐면, 이게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측정을 하거나 검사를 하게 될 때는 치수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게 어딘가를 기준을 잡고 어떤 치수를 잡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점까지를 찾아가려면, 검사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역추적으로 가야지 원점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대 지령은 기계가공에서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거의 쓰지 않습니다.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요.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B에서 C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 갈 때는요. 이번에는 D로 X로, D로 Y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D로 빠졌죠. 그럼 X 마이너스는 얼마입니까? X는 지금 위치는 75인데 여기 45니까 그리고 요 사이는 X는 마이너스 30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 47에서 37로 빠졌으니까 10mm가 내려온 거 맞습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고 이렇게 내려왔고요. 자, 그 다음에 D에서 E 갈 때도 또 뒤로 가네요. 이번에 X가 마이너스 45였다가 11만큼 좁아지니까 34만큼 뒤로 빠진 거죠. X는 마이너스 34점.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34점. 다만 y는 좀 늘어났죠. 37에서 58로. 그럼 요 사이 거리는 얼마나 소입니까? 암산을 하게 되면 21 맞습니까? 그래서 y는 21점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 옵이 적고. 그럼 요 이까지 왔고요. 자, 나머지는 그냥 원점인데 원점 가기는 사실 그냥 x 0점, y 0점 쓰고 싶지만 그렇지가 않죠. x가 마이너스 11, y도 마이너스 58로 해주셔야지 원점에 가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11점, y는 마이너스 58점. 네, 여기 오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여기에 그 관련된 내용들 요 정답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답안지를. 자, 이렇게 확인해 이제 오게 됩니다. 여기가 원점이랍니다. 그죠? 여기 도면에서의 원점하고 이 원점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게 상대 진영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것 자체는 기계가공에서는 절대지령 방식으로 거의 대부분을 다 쓰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상대지령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서 좀 쓴다고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공구 원점으로 공구 그 제2원점 즉 공구 교환 위치로 뭐 보낸다거나 뭐 제자리에서 뭐 보낼 때 뭐 그런 걸 쓴다거나 뭐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한 케이스 아니고서는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기계 가공하는 입장에서는 절대지령이 조금 더 많이 낫다는 거. 아주 많이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이제 상대 지령을 생략하거나 특별한 거 아니면 이제 상대 지령을 하지 않고요. 절대 지령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하면 되겠다. 그죠? 네, 그렇게 작업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이렇게 진행했네요. CNC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워싱센터 수기 코딩 작업에 대해서 작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도면 그 좌표 위치를 이해하고 절대 지령, 상대 지령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겼고 급속 이송도 한 번 더 말씀드렸고 이번에 이제 직선 가공이라는 코드가 추가됐고요. 직선 가공은 지공 1이라고 하는 G코드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 코드만 써서는 안 되고 최초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이 F값, 즉 이송 속도 값이 도면상에 G코드 상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G코드가 F백이 반드시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